네, 종목 모니터 이어가죠.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부점의 박세신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이 다시금 연저점 경신하면서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수급 특징주 있죠? 예,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여행업종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이후로 거래소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시세의 연속성을 보이면서 상승 랠리를 진행한 대표적인 업종이 여행업종인데 최근 시장 조정의 여파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방향성을 확인시켜 주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봐도 증명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모두 투어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특히 기관의 경우 오늘까지 8거래 연속 순매수 기록 중에 있고요. 하나 투어는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기관 수급 순매수 7거래일째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행업종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인바운드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등과 같은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언급되어 왔습니다만 오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말씀하신 환율이 되겠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02원 30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랜만에 1100원 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금세 금융 시장에서 확실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수출 비중이 크거나 해외 수주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현재 환율 전망을 단기적으로 1050원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언급드렸던 중국발 관광객 유입 포조, 최근에는 서울 시내 호텔 객실이 모자라서 경기도권에 숙박하는 관광객이 늘어날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원화 가치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환율 수준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4분기 성수기 시즌 출국자 수의 급격한 증가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림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들에 대한 주변 여건들이 여행업종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비중이나 산업 규모로 볼 때 사실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는 업종이지만 적어도 환율 변수가 급격하게 반대 방향으로 꺾이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으로 대응하여도 좀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반면 오늘 수급 특징주 가운데 흐름 좋지 않은 종목으로는 삼성테크윈이 꼽혔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고 주가도 현재 3, 4%대 급락세인데요. 어떤 네. 이유에서입니까? 예, 삼성테크윈이 장 시작부터 시장 대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낙폭을 점점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고요. 최근에 워낙 기관 중심으로 연속적인 매도가 진행되어 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한 2달가량 이어왔습니다만 최근 그나마 매수세를 보여주던 외국인까지 매도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좋지 못한 여건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하락은 어제 발표된 3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강한데 각 증권사가 실적 발표와 동시에 목표가를 대부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계 증권사 레포트 역시 향후 성장 동력 둔화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투심을 자극한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난 성적표가 좋지 못하게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은 사실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과 분위기로 또 바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현대 삼성테크인에 대해서 주요 주체들이 4분기에 대한 실적 역시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당분간 대응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매년 연말 삼성테크인의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일회성 반영 비용이 올해는 얼마만큼 계상될지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 주가 반등의 속도를 늦추는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삼성테크인에 대한 대응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시점까지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특징주 가운데 하나 급락하고 있는 농심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거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예, 농심이 유독 급락하는 모습을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환율적인 여건으로나 그리고 오늘 시장이 크게 좋지 못한 관계로
경기 방어적 성격의 그 내수 관련주의 금일 상승폭이 좀 뚜렷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는 측면이 강한데, 그 농심이 유독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돌고 있는 루머성 재료에 대한 부분에 많이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첨가물 이슈 관련 이슈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지금 국정감사에서 농심 제품에 재료상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원재료 측면에서 좀 시장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삼양식품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롯데에서 삼양식품을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경쟁업체인 농심에 타격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두 가지 루머상 역시 시장에서 전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농심 측 IR 담당 부서의 대응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루머성 대응은 조금 진정 추이를 좀 지켜본 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하나 골라보죠. 오늘의 차트 관심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엔터 업종이 최근 조정세가 진행되면서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엔터 업종은 지난 코스닥 투매 국면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업종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는 지지 가격대에 대한 부분인데, 엔터 업종 내 대표 종목인 SN과 YG엔터 모두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 삼아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였다는 점을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YG엔터가 급등세가 강했던 만큼 최고점 대비 지난주 조정폭이 더 컸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SM이 고점 대비 20% 조정폭을 보였던 데 반해 YG엔터가 31%가량 급락을 보인 바 있습니다. 두 종목이 낙폭은 차이가 있지만 기술적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60일 이동 평균 가격선,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10주 이동 평균 가격이 비슷한 가격이 되겠는데, 이런 기술적 지지 구간은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결국 해당 종목들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들의 대응이 비슷한 시점에서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엔터 업종들의 전반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수급 역시 조금씩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매에 참고하여 대응한다면 좋은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의 박세신 대리와 오늘 종목 모니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